여기 22쪽 소설 끝내기 풀어보세요. 자, 여기는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최대 공약수나 최소배수의 활용을 구할 때 그냥 막연하게 최대 공약수, 최소배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왜 최대 공약수, 최소배수를 어떤 걸 선택해서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딸기 78개랑 이제 바나나 52개를 많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한 학생에 받는 게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고,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딸기 수랑 바나나 수를 최대한 적게씩 나눠줘야지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주겠죠. 그래서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을 이용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소인수분해해서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두 개 정도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초등학교 때 썼던 요 최대 공약수, 최소배수 구하는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78이니까 좀 큰 걸로 한번 가볼까? 우리 6은 안 되고 4로 가볼게. 4로 하면은 4, 1은 4, 38. 38이 안 되네. 2로 합시다. 39.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이게 13으로 되네. 3.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26이야. 최대 공약수는 G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게 26이라는 것은 이 26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학생 수가 되는 거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가장 많은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학생 수가 되고, 이 3이라는 숫자가 바로 뭐가 돼? 딸기, 한 학생이 받는 딸기의 수. 딸기의 수는 3개씩. 그 다음에 이 2는 바나나 수가 되는 거죠. 바나나 수가 2.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인 요거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각 나온 개별적인 3하고 2가 뭘 뜻하는지를 반드시 파악한 다음에 답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마찬가지로 2번도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90, 세로의 길이가 72, 높이가 126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로 채워 넣는다는 얘기야. 대수 있게 한 가장 적게 사용할 거야. 정육면체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어떻게 해라? 모서리 길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적게 사용한다라는 말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최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90, 72, 126 72, 126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되냐? 9로 되죠. 9, 18, 그 다음에 14, 2로 한 번 더 하고 2, 5, 4, 7.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예요. 18. 이 18이 바로 뭐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한 모서리의 길이인 18. 18cm가 될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8cm가 되면 가장 큰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정육면체를 적게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럼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바뀔 수 있어. 어떻게 바뀌어? 사용되는 정육면체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연지야, 그럼 몇 개가 될까? 식으로 얘기해볼까? 문제가 정육면체의 개수를 물었어. 그러면 5, 가로의 길이에 5번 들어간다는 얘기죠. 세로의 길이에 4번 들어간다는 얘기고, 높이에 7번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7 해서 140개의 정육면체가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답을 적어야지 그냥 무조건 최대 공약수다 해갖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 안에다가 정육면체를 이제 넣는 거잖아, 차곡차곡. 근데 여기가 지금 90이고, 여기가 72고, 여기가 이제 126이었던 거지. 그리고 조그맣게 이제 만들고 가장 큰 정육면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나가 이제 18인 거지, 18. 18씩. 그래서 가로 부분에 5개 들어가죠? 세로 부분에는 이제 4번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게 5개, 4개 이렇게. 5개, 4개 들어가고, 높이 부분에
7개 들어가서 5 곱하기 4 곱하기 7 140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m, 3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둘레에다가 일정한 간격의 동그라미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하고요. 나무를 되도록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 나무의 간격이 가장 어때야 돼? 간격이 가장 커야 된다. 가장 길 때 나무 길이의 간격이 가장 커야지만 심는 나무의 그루수가 제일 적어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75와 30의 최대 공약수 5, 15, 6 3, 5, 15, 3, 6 15m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건데 이 15m라는 게 바로 간격이 되는 거야. 가장 큰 간격. 그래서 나무 사이의 간격인 A, 요 A는 나무 사이의 간격인 A는 이제 15m가 될 거고요. 이제 나무가 이제 몇 그루 있는가를 이제 찾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모퉁이에는 나무를 심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나무가 심어질 거고요. 그게 이제 몇 미터씩 심어져? 15m 간격으로 심어지니까 여기에 나무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고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75m짜리에는 이제 15m 간격으로 들어가니까 5개의 간격이 필요하네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조금 더 맞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 간격이 생겼지? 5개의 간격이 생긴 거지 나무 그루수가 5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냥 나누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모퉁이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몇 개냐, 이제 총 나무가 이제 몇 그루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몇 개야? 여기 이렇게 몇 개가 있어. 이렇게가 이제 6그루. 여기도 6그루 있고 여기 2개 더 추가하니까 6그루 2개. 6, 6, 2 더해서 14그루가 된다. 14그루. 그래서 이제 A랑 B를 더하면 15 더하기 14니까 29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묻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어가면서 비교를 해야 돼. 계속해서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맞게 내가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답을 적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4번. 가로가 30, 세로가 12c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을 붙여 가장 작은 정사각.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이제 12짜리에 요런 이제 직사각형이 있어요. 요런 거를 계속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야. 여기가 이제 30이고 12짜리를 이어 붙이는 거지. 그래서 뭘 만들어? 요렇게 가장 작아지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러면 30의 배수와 12의 배수가 딱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30과 12의 뭘 구해?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6, 5, 32니까 5, 30, 60 60이 되는 거예요. 가로가 몇 cm가 된다고? 60cm가 되고 세로도 60cm가 될 때가 가장 작아지는 정사각형이 된다. 그럼 이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60cm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필요한 타일의 수는 몇 개야? 지호야 몇 개야? 그치 10개죠. 여기 5개 2개 곱해가지고 5 곱하기 2에서 10개 더하는 거 아니죠? 곱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유나, 훈이, 다솜이는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유나는 3일마다, 훈이는 2일마다, 다솜이는 4일마다 갑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월요일에 학원을 갔다. 그 이제 처음으로 다시 세 사람이 모두의 학원을 가야 돼. 유나는 3일마다 가고 3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짝이 어떻게 돼? 유나 같은 경우는 유나는 3일, 6일,
9, 1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훈이는 2, 1, 4, 1, 6, 1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솜이는 4, 1, 8, 1, 11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근데 같은 날짜에 동시에 가야 되는 거잖아. 처음으로 다시. 그러니까 뭘 구해? 3과 2와 4의 공통된 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2개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안 돼.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2개 이상만 돼도 되는 거니까 2 적어주고 여기 그대로 써주는 거지. 3 나누지 않은 거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야? 12. 12일마다 같이 가는 거야. 12일마다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무슨 요일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12일 후는 무슨 요일일까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월요일에 처음에 갔어. 월요일에 처음에 가고 12일 후면 무슨 요일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일주일이 며칠이야? 7일이죠. 그럼 보세요. 내가 처음에 우리가 동시에 간 날이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에서 7일이 지나면 무슨 요일이 돼? 7일 후. 그럼 다시 월요일이죠. 8일 후. 8일이면 화요일. 9일 후면 수요일. 10일 후면 목요일. 11일 후면 금요일. 12일 후면 토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주일이 7일이다라는 요 동일한 어떠한 그 패턴을 기억하면 며칠 후인지가 무슨 요일, 며칠 후가 무슨 요일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필기를 반드시 잘 해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단원이 활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했었던 뭐 최상위 뭐 문제랑 비슷한 그러한 유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고의 어떤 능력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3쪽에 특강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자연수를 나누기.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어떤 자연수 x로 a를 나누면 r이 남고 b로 나누면 s가 부족합니다. 남는 경우랑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것인가 라는 얘기고, 남는 경우는 원래 있었던 자연수에서 빼주면 되고요. 부족한 경우는 부족한 만큼을 더해주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래서 뺀 거 그리고 더한 거가 x, 이것의 약수가 된다. x가. 그래서 a-r b 플러스 s의 공약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문장을 보는 게 더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80을 2로 나누면 2가 남는데, 80을 나누면 2가 남는데, 그러니까 80을 뭔가로 나눴거든? 나눴는데 2가 남았어. 몫이 나오고 2가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나머지 2를 이 80에서 뭐해? 빼면은 80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돼?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보고 남았다. 그럼 남은 것만큼 다시 빼주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116을 나누면 116을 똑같이 어떤 수로 나눴어. 근데 이때는 1이 부족했대. 부족했다는 얘기는 11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116에서 1을 더한 값을 나누어 떨어지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걸 골라라. 결국엔 뭐예요? 80-2인 72와 116 더하기 1인 117에 이걸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공약수 중 어떤 거? 최대 공약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78이죠. 72가 아니라.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는 얘기였고, 소인수분해를 각각 얘는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니까 3하고 13, 39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유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확인하시고 잘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자연수 x를 a,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아. 똑같은 나머지를 갖는다? 그럼 그 남은 것을 뺀 것은 나눠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니까 두 수의 공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거는 요 부분이지, 이 부분. 마지막에 이제 x를 구하는 방법이 마지막에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문자로 쓴 것보다는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자, 8하고 10의 어느 수로 나누어도 모두 5가 남는데, 그러면은 이거 말을 잘 봐야 돼. 8을 나눈 게 아니야. 8로 나눈 거야. 8로 나눈 거라고. 8을을 나눈 게 아니라 8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8로 나눈 거야. 그때 이제 몫이 발생하고 나머지가 5가 된 거야. 어떤 자연수를 10으로 나눴어. 그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5인 거지.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 어느 수로 무엇으로 나누었다라는 걸 잘 보고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러면은 나누었을 때 5가 된다라는 건 나머지가 5가 나왔다는 얘기건 이 남은 만큼을 원래 있던 수를 해서 뭐하면 빼면은 네모에서 5를 빼면은 이건 뭐가 돼? 이거는 네모 빼기 5는 8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눠 떨어지니까. 이해돼? 나머지 만큼을 빼주면 8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모 빼기 5는 밑에서 보시면 10의 배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네모 빼기 5는 8의 배수면서 10의 배수인 걸 찾으면 돼. 따라서 8과 10의 공배수를 구하면 8과 10의 최송배수를 구하면 된다. 그럼 8하고 10의 최송배수를 구해보자. 8하고 10의 최송배수는 2, 4, 5니까 5, 4, 20, 4, 2, 8, 5, 8이 40이죠. 40이 된다는 거예요. 최송배수 40이 된다고. 즉 네모에서 5를 뺀 것은 이거는 40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송배수의 배수니까. 그러면 이제 네모 빼기 5가 40의 배수인데 네모 중 제일 작은 걸 요구하잖아? 그럼 네모 빼기 5가 뭐가 될 때? 40이 될 때를 말하고, 그럼 네모가 얼마가 돼요? 45가 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문제가 여기 섞여서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기 잘 봐. 80을 나누면, 그리고 8로 나누면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80을 나눈 거랑 8로 나눴을 때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자, 여기 유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특강입니다.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수한 형태의 유형이라서 이제 새로 이제 계속 좀 집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분수에 곱하여 자연수가 되게 하는 수. 자, 보세요. 분수가 이렇게 있어. 분수에 대한 곱셈을 우리가 배웠죠.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8분의 15랑 12분의 5를 똑같이 곱할 거야. 같은 기하분수로.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분수의 곱셈에서 우리가 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근데 이거 곱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약분을 하라 그랬어요. 약분. 그지? 그 약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뭔가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8분의 15 곱하기 네모분의 동그라미를 했을 때 네모와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이 계산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려면 잘 생각해봐. 이 분수의 곱셈에서 이제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말은 반드시 여기 있는 이 8이 있죠. 이 8이 약분이 되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분모의 숫자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8이 약분돼서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15랑은 약분이 안 되니까 이 8과 동그라미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즉, 이 동그라미는 8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동그라미가 8의 배수여야지 그래야 8이 이렇게 약분되면서 1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 네모도 봐봐. 요 네모도 이 네모에 뭔가 숫자를 적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면서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약분해서 1이 돼야 돼. 그 얘기는 이 15랑의 관계가 있겠죠. 그럼 뭐가 돼? 이 네모는 15의 약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금 이 계산의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는 거와 같이 12분의 5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12분의 5 같은 경우도 네모분의 동그라미를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은 이 분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연우야, 이 분자 뭐가 돼야 될까? 여기서는 12의 배수. 그렇지. 12의 배수가 돼야 되고
요 네모는 뭐가 돼? 네모는 연우 이 네모 5의 약수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지호야, 동그라미는 8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인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모분의 동그라미의 이 분수의 형태 중 이 분자를 뭐라고 해야 된다고? 8과 12의 뭐? 공배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분모는 뭐라고 해야 돼? 15와 5의 공약수여야 한다. 근데 이 분수가 가장 어때야 돼? 가장 작아야 되죠? 분수가 가장 작다는 거는 분자는 어떻게 돼야 돼? 분자는 이제 분자가 어떻게 돼? 분수가 작아지려면 분자는 작아져야 되고 분모는 커져야 되죠? 어? 그래서 8과 12의 공배수 중 제일 작은 거 뭐?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고 15와 5의 공약수 중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8하고 12의 최소 공배수 4, 2, 3이니까 4, 2, 8 4, 2, 8, 3, 8, 24 24가 되고요. 15와 5의 최대 공배수 5가 되겠지. 그래서 5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이 나왔는데 정답이 무슨 분수죠? 가분수죠. 이제부터는 중학교 때부터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지 않아. 그냥 가분수인 상태로 답을 쓰면 돼. 알겠어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지 않고 그냥 가분수인 상태로 쓰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5분의 24를 정답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수 중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것은 두 개의 분모에는 최소 공배수여야 하고 분자에 적어주는 게 여기 있는 거 약분돼야 되니까 분자랑, 그 다음에 요 네모가 이제 최소 공배수, 세모는 AC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돼야 된다. 자, 밑에 유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